안녕하세요. 조인시 윤드림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우리는 고가용성, 고확장성, 고객 데이터 보호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가져야 할 품질적인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단지 스터디나 테스트 목적이 아닌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이러한 비기능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비기능을 포함한 실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전개하는 게 목적이므로 먼저 AWS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다른 모든 내용들의 기반이 되는 AWS 클라우드, 그 중에서도 VPC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 핵심은 VPC가 될 겁니다. 이 강좌는 여러분이 위에 링크로 나가는 러닝 앤드 해킹 VPC 강좌를 학습했다고 가정하고 진행할 겁니다. 만약 VPC 개념이 잡혀있지 않다면 위에 있는 강좌 먼저 시청하는 것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쇼타임이 들어가기 전에 핵심 키워드 위주로 AWS 클라우드와 VPC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주요 지역별로 서비스 권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전이고요.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경우 서울 리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북미를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라면은 버지니아 리전 등을 사용하면 되겠죠. 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면은 여러 리전을 사용하게 될 테고요. 리전은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인 구성입니다. 이 리전은 하나 이상의 어빌러빌리티 존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빌러빌리티 존 즉 가용 영역은 물리적인 구성 요소이고 일종의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리전은 현재 4개의 가용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용 영역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분산해서 가용 영역에 배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하나의 가용 영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가용 영역을 통해서 계속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VPC는 가상의 네트워크이고요. 이 VPC는 특정 IP 범위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서브넷으로 구성이 됩니다. CIDR 혹은 사이드라고 부르는 이 표기법은 IP 주소를 할당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입니다. 이 구조는 네트워크 주소 슬래시 비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비트는 네트워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트가 호스트 비트, 즉 호스트에 할당할 수 있는 IP의 개수가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2.0.0의 16비트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IP 주소의 크기는 IP 주소가 32비트죠. 32비트에서 16비트가 네트워크로 할당됐으니까 나머지 16비트, 즉 약 65,000개 정도의 IP를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10.2.1.0 24비트라고 하면은 32, 124면 8비트가 되겠죠. 8비트, 즉 255개의 IP를 할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할당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CIDR을 사이더를 이용해서 VPC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VPC는 이그젠플에서는 10.5.0.0 16비트라는 커다란 네트워크 영역 할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VPC는 더 작은 네트워크 영역을 가지는 서브넷으로 나눠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예제를 보면은 24비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약 255개 정도의 IP를 할당할 수 있는 작은 서브넷 네트워크로 쪼개서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6비트의 VPC는 총 255개 정도의 서브넷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인터넷 게이트웨이는 인터넷의 관문 역할을 하는 VPC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입니다. VPC는 사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트래픽이 어디로 흐를지를 결정하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서브넷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0.0.0.0/0으로 향하는 트래픽을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보내라 라는 룰을 가지고 있는 서브넷이 있다면 이 서브넷은 인터넷에서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회사와 VPC를 연결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리고 회사 네트워크가 192.168.0.0의 24비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트래픽을 VPN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회사와 그리고 AWS VPC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이 있죠. 퍼블릭 서브넷은 인터넷에서 접근이 가능한 서브넷,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접근할 수 없는 서브넷이고요. 이거 두 개 차이는 라우팅 테이블에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으면 퍼블릭 서브넷, 아니면 프라이빗 서브넷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VPC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아주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쇼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타임입니다. 쇼타임에서 다룰 내용들이고요. 먼저 VPC 네트워크를 설계하게 될 겁니다. VPC 설계는 클라우드 엔지니어 그리고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설계를 바탕으로 AWS 웹 콘솔로 접속하여서 VPC를 구축하게 됩니다. 쇼타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WS 계정이 있어야 되고요. 아직 AWS 계정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강조 링크로 가셔서 계정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웹 콘솔 준비해 주시고요. 그동안 시원한 마실거리라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서비스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VPC는 2개 퍼블릭 서브넷과 4개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서브넷이 쌍으로 구성되는 이유는 가용 영역 때문이고요.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VPC 어태치되고 퍼블릭 서브넷에는 로드 밸런스가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EC2 인스턴스와 MySQL RDS 서버가 배치가 됩니다. 인터넷으로부터 요청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로드 밸런서로 전달이 되고요. 로드 밸런서는 요청을 EC2 인스턴스로 분배할 겁니다. 그러면 EC2 인스턴스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요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리턴하겠죠. 그러면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사용자에게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라우터 53을 이용해서 도메인을 생성하고요. ACM으로 HTTPS 연결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VPC까지만 구성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아키텍처이지만 AWS에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을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아키텍처입니다. 클라우드 엔지니어와 데브옵스 엔지니어는 지겹도록 보게 될 그림이니 숙지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VPC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VPC의 모습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서울 리전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2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VPC의 네트워크 대역은 10.2.0.0의 16비트 네트워크고요. 퍼블릭 서브넷은 24비트 네트워크로 2개가 구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서브넷은 2개의 서브넷을 구성하게 될 거고요. 첫 번째 프라이빗 서브넷은 어플리케이션 서브넷이고요. 두 번째 프라이빗 서브넷은 데이터베이스 서브넷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서브넷에는 EC2 인스턴스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서브넷에는 RDS MySQL 서버가 배치가 될 겁니다.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AWS 대시보드가 나올 거고요. 최근 방문한 VPC를 선택하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서 VPC를 검색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VPC의 정보들이 출력이 되는군요. 여기에서 Create VPC를 클릭하면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Create VPC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VPC 세팅을 하면 되고요. VPC and more를 선택하겠습니다. 한 화면에서 서브넷까지 전부 다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네임 태그는 VPC 이름입니다. 어디 보자. my 앱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Pv4 사이더 CIDR 블록은 저희가 설계한 대로 10에 2.0.0의 16비트로 하겠습니다. IPv6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테넌시는 디폴트하고 데디케이트가 있는데요. 디폴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용성 영역의 숫자는 2개로 하기로 했었죠. 2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EA와 EB 2개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퍼블릭 서브넷 수고요.
아까 두 개를 썼죠. 그래서 두 개 선택하고요. 프라이빗 서브넷은 4개를 선택하고 있었죠. 4개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실제 서브넷 CID 블럭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건 제가 미리 세팅해 놨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0, 1, 두 개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2, 3, 4, 5, 4개를 선택했습니다. 나트 게이트웨이는 지금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트 게이트웨이는 VPC 안에 있는 인스턴스에서 외부로 인터넷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게이트웨이고요. VPC 엔드포인트도 지금은 필요 없어서 논으로 하겠습니다. DNS 옵션은 전부 다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reate VPC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 VPC의 설정대로 쭉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뷰 VPC를 보시면은 네, 저희가 만든 VPC의 대략적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비트 크기의 VPC 네트워크를 만들었고요. 24비트 크기의 2개 퍼블릭 서브넷 그리고 24비트 크기의 4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VPC에 어태치 시켰고요. 퍼블릭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서 퍼블릭 서브넷을 인터넷에 연결했습니다. 프라이빗 라우팅 테이블에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터넷과의 직접적인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VPC를 만들었고요. 다음 강좌들을 통해서 로드 밸런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전개해서 완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챕터 1 What and Why is AWS Cloud 앱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장에서는 파이썬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VPC에 배포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도 전개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연결까지 끝낼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도윤씨.help@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